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기기 24회 17번 문제입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입니다. 기억,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정서식은 있지만 사용해도 되고 그냥 구두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X,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이든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네요. 유효기간 암기 프린트 43번에 보면 3개월 정리해놨죠.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이든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고요. 디귿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보존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대표적으로 요즘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개공은 신체 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암기 프린트 16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개공은 신체 보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요. 시험에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 중개, 법률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 옛날에 있었죠.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자격 개업공개사 이게 조금 말은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죠. 뭐 무등록 중개업자, 무자격 개업공개사 어쨌든 적법한 개업공개사는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유사명칭은 오직 개업공개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간 건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간판 실명제주,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간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그 철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간판 철거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3개는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죠. 간판 철거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업무정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금지 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 이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고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고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매무 수거할 때 매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집 장사하면 안 됩니다. 집만 사고 팔고 하려면은 중개업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면서 매매를 업을 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그 동네 시세를 가장 잘 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기된 임목도 역시 중개상물인데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고요. 1번, 2번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관직상투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좋은 물건 싼 게 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명의로 샀다 파는 거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실장 명의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나 또는 애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하였지만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우자 명의로도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건축물, 토지 다 중개사물이니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네요.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인데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쌍방대리도 가능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는 안 되고요.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